이 영상에서는 내가 검사 신 씨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다시 잠깐 수사관 정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내가 수사관 정 씨라고 그 우리 아빠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의문인 그 수사관에 대해서 고소를 2번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진행했을 때 그때 이 사건의 불송치 이신정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사 신 씨야.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건데 사실은 고소장인 건데 고발이라고 일단 고발장을 내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수사관 정 씨에 대해서 부친 연락처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가 모호하다고 이렇게 경찰에 먼저 냈어. 근데 경찰에 수사를 똑바로 안 하고 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피해자 조사 당연히 안 했고 그리고 고소인 조사 없이 진행된 고소인 조사 없이 처리된 그 불송치 결정서에 내용이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결국 불송치 이신청을 한 다음에 검사 신 씨가 내 사건을 맡은 다음에 이제 수사관 정 씨한테 전화해서 뭐 이거저거 물어봤나 봐. 그러고선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불기소를 내렸어. 근데 불기소 이유도 진짜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고소장을 낸 거야. 검사 신 씨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수사관 정 씨를 고소했을 때 맨 처음 고소했을 때 2번의 고소 중에 맨 처음 고소했을 때 그때 불송치 결정서 내용부터 먼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 신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게 이제 화성 동탄 경찰서, 그러니까 수사관 정 씨는 수원 영통 경찰서 출신에 있는 소속 경찰관이야. 그러니까 남부 경찰청 하에 있는 여러 경찰서 중에서 수사관 정 씨는 영통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통 경찰서에다 고소장 접수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동탄에다 낸 거야, 일단은. 그래서 동탄에 냈고 이게 2주 만에 불송치 결정이 난 거야. 그러니까 조사조차 안 한 거야. 봐봐. 접수일지가 2025년 11월 5일이라고 돼 있지. 그리고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뭐 부친의 연락처를 위법적으로 수집했다 이 소리고 결정일은 11월 17일이야. 그럼 2주 만에 이게 불송치가 난 거거든. 근데 말했다시피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소인 조사도 없었어. 내가 뭐 정보공개 청구해서 나왔던 증거들 다 첨부해서 냈어. 근데도 아무 조사 안 한 거야. 원래 그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면은 고소인 조사 정도는 해. 그러고 나서 피의자 조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근데 아예 고소인 조사도 안 한 거야. 증거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에 보면은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서땡 땡이라고 돼 있잖아. 이것도 진짜 웃기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보통은 그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은 수사관이 이거를 작성해. 수사관이 고소인을 만나고 뭐 피해자 조사하고서는 이 뭐지 불송치 결정서에 이름이 수사관 이름으로 나오는데 자꾸 내 사건들은 팀장에서 끝나는 거야 그냥. 팀장이 자기가 결제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불송치 때려버려. 그런 경우가 뭐 허다해. 다른 사건들도 여러 개가 있었어. 내가 관련자들 중에서도 일부를 고소했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건 뭐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할게. 그거는 뭐 이렇게 막 엄청 중요한 일들은 아니라서 일단 골자가 되는 것들만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팀장이 그냥 갑자기 개입해. 상급자가 개입한 다음에 그냥 수사를 안 해버리고 그냥 종결시켜버리는 거야,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고소인 조사도 안 해. 증거를 냈는데도 증거 뭐 검토도 안 해. 그런 식의 수사 깊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있었던데 이것도 하나의 일환인 거야. 어쨌든 간에 이 수사관 정 씨에 대해서 고소장 처음 냈을 때 화성 동탄에서 이제 그 불송치 때린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2번째 냈을 때는 증거를 더 첨부해가지고 서울 종로에 냈는데 그게 불송치가 난 거를 저번 영상에서 공개한 거고 이거는 맨 처음에 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각하라는 건 아예 사건 접수도 안 하겠다는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를 보자. 피해 사실이 진짜 중요해. 여기 봐봐.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고소인의 진술 뭔 고소인 진술? 난 진술을 하질 않았는데 아예 진술 조사를 안 받았어. 아예 진술한 적이 없어. 그냥 그 뭐지 고소장에 써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고소인의 부친이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이를 이용 본건 고소인을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특정한 사실만으로 뭐 경찰 뭐 어쩌고저쩌고 의거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했던 행위로 판단되고 이게 진짜 웃긴 거야. 내가 고소장 낸 내용은 우리 아빠 전화번호 어디서 알아냈냐 이거야. 내 전화번호를 아빠한테서 알아낸 건 알겠다 이거야. 그거는 뭐 상관없어. 아빠한테 내 전화번호 알아낸 거 가지고 내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건 게 아니야. 우리 아빠 전화번호 애초에 어디서 생겼냐 이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 근데 지금 이거 동문서답을 해놓은 거야. 부친이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피의자
수사관 정 씨에게 알려주어 이거를 이용했다. 이것만으로는 뭐 프리스 불가결한 행위였다. 직무 수행상.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애초에 부친 연락처를 어디서 구했는지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부친이 내 전화번호를 경찰한테 준 거는 문제가 없다. 이 소리라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의 사실조차도 이상한 소리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민원 넣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긴 했어. 그거를 다 문서화 시켜 놓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적인 수사를 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안 했다. 내가 만약에 고소인 조사했어 봐. 증거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겠지. 지금 이 포인트는 내 번호를 아빠가 경찰한테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경찰이 우리 아빠 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이 이상하다. 그거를 내가 지금 계속 짚어내고 있는데 그걸 조사를 안 하고서는 이상한 소리 써놓은 거야. 밑에는 뭐 똑같아. 그냥 뭐 지 혼자 뭐 법적인 법리 내용을 막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 각하됐다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어떻게 불송치 신청하면서 다시 설명한 거야. 내가 지금 짚고 있는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 이거야. 경찰이 아예 수사를 안 했고, 경찰이 짚어야 될 곳은 경찰이 조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아빠 전화번호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나 이거야. 공문서에 어디에도 없는데 그거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다시 낸 거야. 내가 불송치 이신청 했더니 결국에 불기소가 된 거야. 그것도 불기소 결정서. 검사 신 씨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한다. 피의자는 수사관 정 씨, 개인정보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한마디로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빠 전화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용했고, 그게 결국에는 나의 납치 감금으로 이제 이어졌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건 건데, 밑에 봐봐.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번엔 피의 사실을 똑바로 써놨어. 왜냐면 내가 막 그거 가지고 민원 넣고 뭐 그다음에 불송치 이신청서에도 제대로 써놨으니까. 2024년 9월경 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아버지를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 및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면서 피의자는 수원 영동경찰서 여청과 여청수사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별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사건, 이거는 뭐냐면 그 포스트 사건 말하는 거야. 그거의 담당자로 고소인을 피해자로 조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거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야.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붙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혹은 흥신소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그치? 아빠 연락처가 어디 공문서에 아무 데도 없다니까? 그걸 정보공개 청구해서 여러 번 확인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얻었는지 거짓말을 계속 한 거야, 이 경찰이. 여기서 얻었다 해서 그거 정보공개 청구 때 없어. 여기서 얻었다 해서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 때 없어. 그렇게 세네 번을 한 거야. 아무 데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수원 영통경찰서 여청 수사팀 소속으로 고소인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는데, 이거 포스트 사건 말하는 거고, 협업부서인 여청 게로부터 고소인의 스토킹 피해 상담 이력을 공유받았고, 옛날에 내가 전현무에 대해서 2024년 6월에 스토킹 관련해서 고소장 낸 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고소장 그때 접수 처리도 안 했어. 아예 사건이 접수가 안 됐고, 그때 그냥 뭐 종결도 아니야. 그냥 아예 사건 접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상담만 받은 거. 그때 10분인가 뭐 10분인가 15분인가 막 이 수사한 정 씨랑 얘기하고서 내가 화나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증거 자료도 아무것도 제출 안 했고 그냥 스토킹 상담 내역이하고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있긴 있는 거야. 근데 그거에 뭐 별 내용이 없어. 아무 내용이 써 있지가 않아. 그냥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왔고 뭐 그냥 스토킹 상담 받았다 이 정도로 써 있는 그냥 그런 거야. 거기에 아빠 연락처는 당연히 없지. 나는 그것도 확인했어. 그냥 뭐 고소인의 스토킹 피해 상담 이력을 공유받았고 2024년 6월에 했던 그 스토킹 피해 상담 이력 말하는 거고, 해당 상담 내역에는 고소인의 붙인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인의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이것도 개소리라니까. 6월달 2024년 6월에는 내가 핸드폰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데 아빠 전화번호를 경찰에 왜 줘? 내 번호로 줬겠지. 그리고 내가 그때 아빠랑 맨날 싸웠다 했잖아 막. 그 폭력 올리는 것 때문에 아빠가 전화해서 막 싸웠다 했잖아 나랑. 근데 아빠 전화번호 내가 경찰에 왜 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한 거야 결국에는. 어쨌든 고소인의 연락처는 기재되지 않았기에 이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 부친의 연락처로 연락한 사실이 있을 뿐.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다고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지 한마디로. 고소인의 연락처 또는 고소인의 부친 연락처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확보 및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한 거야. 그건 나중에 공유할 텐데, 피해자는 고소인의
피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는 법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피고소인의 연락처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연락처를 요청하는 것은 뭐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바로 전에서 내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마지막 문단에서 뭐 스토킹 상담 이력에서 붙인 연락처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거를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확인했더니만 없다고 나온 거야 결국에는. 부존재하대. 그런 스토킹 상담 내역은 존재해. 내가 실제로 2024년 6월에 스토킹 상담을 수원 영통경찰서에서 전현무 상대로 했었고 그거에 대한 상담을 했다는 이력은 있어. 근데 거기에 붙인 연락처는 없다는 거야.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가 확인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불기소가 내려진 다음에 그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걸 정보공개 청구에서 부존재하다는 결과를 받았어. 불기소 결정서와 이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함께 재고소한 거야 그걸로. 재고소한 게 종로경찰서에 냈던 저번 영상에서 보였던 그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발생한 일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에서도 지금 검사가 거짓말 한 거잖아 결국에는. 검사가 마지막 문단에서 뭐 스토킹 상담 내역에서 붙인 연락처가 뭐 있어가지고 그거에다 전화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변소했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한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문서에 기재가 돼 있나? 없대잖아. 그러니까 이 검사는 거짓말을 써놓은 게 된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이 검사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지.